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울시당 유니버스 민서유 정치 토크쇼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귀염둥이 최진봉입니다. 안 웃어? 박종욱 기자 웃어야지. 웃으라고 한 얘기요. 멘트를 듣고 웃기는 포인트는 웃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귀염둥이라고. 그게 역할이에요. 역할이라고 본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염둥이. 귀염봉. 귀염봉, 최진봉. 네, 귀엽습니다. 식사한 참여자 중에서 귀엽네요. 12,000명인데 망했습니다. 곱하기 1000이라고 해야죠.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알겠습니다. 최진봉의 정치스타 시즌 4. 오늘이 벌써 7번째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7번째, 8번째 끝나요. 아니, 원래 1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너무 짧게 느껴지네요. 짧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시작할 만하니까 네. 이걸 끊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죠. 예. 네. 자, 소개하기 전부터 목소리가 나온 오마이뉴스 박종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좀 예. 귀엽죠? 국장님이 웃어요. 귀여워서 이거. 알겠습니다. 정색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대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보장받은 노무현재단 황희두 이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이게 네. 보장받은 거가 보장받은 겁니다. 예. 안 그랬으면 중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른 분이 1시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황희두 이사는 오늘 노무현재단 이사로 재선임 됐습니까? 연임을 하기로 오늘 오, 이사회에서 결정.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뭐 특별히 큰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예. 이제 지난 3년 동안 예. 온라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었죠. 왜냐면 이게 네. 그 DC나 일베, 펜코 뭐 물론 또 이제 펜코를 나눠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5월 23일마다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거. 이게 타고 가면은 이따 또 메인 주제에서 나오고 댓글 공작팀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남은 또 임기 동안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보수 커뮤니티와 싸우겠다. 아, 싸워야죠. 예. DC 이런 데서는 맨날 조롱하거든요. 아,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노무현재단 이사로서 이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된다 하니까 예. 너는 뭔데? 너 이명박 까다가 너 그 징역형 받은 놈이 뭐냐 해서 아 그래 다 같이 한번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강대강 대치를 하고. 강대강 대치. 예. 힘에 의한. 황희두 이사는 강대강 대치면 박종욱 기자는 강대강 대치 안 합니다. 아, 몸살입니다. 아 근데 이미 저희가 한 팀이 돼가지고요. 네, 저희 세 명은 함께 같이 간다고요? 같이 갑니다. 이것 보세요. 다음 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빼주세요. 네, 아무튼 좋은 소식, 의미 있는 소식 많이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노무현재단 네. 이사 다시 연임이 되셔서 네. 이사를 활동하시고. 박정우 기자는 이사 같은 거 안 해봤죠? 예, 법카 나와요. 뭔 소리예요? 그게 궁금하네요. MBC 이사는 나옵니다. 박문진 이사는 아. 법카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KBS 거기 이사. 노리시는데? 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방통위원이라고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헷갈렸습니다. 예. 네. 다른 좀 이사지만 네. 네. 더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이사. 그렇죠. 네. 노무현재단 이사는 그야말로 봉사직이죠. 아, 뭐 맞습니다. 특별히 뭐 사비도 안 주지 않나요? 아니, 오늘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회의 때문에 오시면 네. 그건 이제 아, 실비 지역에 계신 분들이고 서울은 아니고 네. 경기도는 정보 어떻게 얘기. 됩니까? 그건 이제 재단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정우 기자가 하면 안 되겠네요. 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명품백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드디어 의견을, 인터뷰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행정관에게 돌려주라 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랬는데 네. 깜빡했다. 아, 깜빡하는 깜빡했다. 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많이 길죠. 깜빡이라고 하면 네. 대략 뭐 하루 네. 아니면 몇 시간 이 정도는 깜빡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깜빡할 수 있나요? 황희두 이사는 어떻게 그게 사실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단 꼬리 자르기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오늘 또 말이 또 살짝 바뀌더라고요. 뭐라고 바뀌었죠? 보니까 네. 그 이제 최재형 목사가 네. 선물 줬는데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분 안 나쁘게 좀 나중에 이제 주라고. 배려. 이게 배려. 배려겠죠. 네. 이런 배려심. 뭐 자기네들끼리 말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네. 뭐 친윤 이철규 의원 1월달 발언도 막 끄집어나고 그렇죠. 있고. 그렇게 이게 됐죠. 좀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네, 시작해서 맞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법에는 즉시 네. 반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반환하게 돼. 반납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네. 윤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냐, 언제 알았냐, 이게 네.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동안에 그러면 이철규 의원 비롯해가지고 대통령실 쪽에서 나왔던 네.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그 얘기는 다 뭔지 그런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으면 그걸 좀 정리해주고 진실을 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실이나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인데 네.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와서 네. 이제 행정관들이 소환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소환을 하느냐 마느냐 네. 이런 상황까지 몰린 상황에서 네. 이렇게 해명이 나왔다. 진술이 나왔다. 예.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유모 행정관이 바빠서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깜빡하고 못한 거잖아요. 깜빡이 오래 네. 그렇게 깜빡이 오래됐고 더 눈을 깜빡한다는 걸 그러면 8개월 동안 눈을 한번 감았다. 오래 걸린 거죠. 오래 걸린 건데 네. 깜빡한 게. 예. 근데 이 디올백을 받은 다음에 예. 2개월 정도 있다가 한남동 관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갔는데 예. 명품백은 가져가고 책은 그러니까 버렸잖아요. 책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버릴 때 네. 모르겠으면 나중에 어떻게 또 해명할지 모르겠지만은 직원들의 실수로 책도 가져가야 되는데 잘못 버렸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은 이 직원들이 뭘 가져갈지 결정할 때 예. 주인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네. 예. 이거 버릴까요? 가지고 네.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여사님, 그렇죠. 대표님, 이거 가방 어떻게 할까요? 네. 빨리 가져가야지. 그래서 딱 넣고. 이 책은 어떻게 할까요? 버려. 쌓아놓고. 혼자 이거 선을 그으세요. 예, 예, 이럴 땐 선을 그은 겁니다. 아, 네. 박수홍 기자가 뭐라 그랬냐? 버리라 그랬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시에 따라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함부로 그 뭐 물건을 어떻게 할 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근데 깜빡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여사님이 돌려주려고 했는데 네. 이거는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빨리 돌려줘야지 이사 가기 전에 이렇게 그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때도 생각을 생각 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그럼 건가? 그게 어떻게 그렇죠. 깜빡 잊어버리는 게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못한 오래 게. 걸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시를 어긴 게 됐는데 예. 이거 이렇게까지 거의 국정농단 수준으로까지 아니면은 공직자 뭐 윤리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또 기준을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이 일으킨 이 직원은 또 어떻게 됐는지 아직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근데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책임을 지금 직원한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사실 아니면 직원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실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억울하지만 이제 네가 어쩌겠어. 평소에 저들은 이제 부품처럼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주진우 의원 발언 뭐 이런 네, 세간에 네, 대해서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저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선 다른 사람의 네. 중요한 뭐 인권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하나의 부품. 그냥 넌 내 발판일 뿐이야. 음. 사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공감 능력 결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사건이면 각하될 내용이다. 영부인이라 정치화했다. 이런 발언을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황혜디 이사님. 아니 뭐 말이니까 뭐 자기가 그냥 한 것 같은데 그 최지우 변호사가 네. 논란을 또 제대로 키웠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영부인이니까 이게 정쟁화된 거다. 네. 일반 사건이었으면 이게 뭐 각하가 됐다고 하는데 일반 사건이었으면 감옥에 갔죠. 아. 이거는 뭐 왜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 왜냐면 김건희 네. 씨니까 여기까지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이었으면. 계속 일반인이었으면 못 바로 버티죠. 그냥? 예. 네. 일반인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씨처럼 아이폰 비밀번호 막 수십 자리 해놓고 그냥 배째라면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말할 것도 없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 본질이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에서는 대충 서면 질서 이렇게 하고 퉁치고 넘어가려다가 네. 역풍 부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척하고 네. 그러다 또 갑자기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렸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뭐 무고의 직권남용에 계속 민주당 욕하고 있는데 네. 이거 이번에 보니까 오늘 그 증인 채택도 됐더라고요. 네, 청문회 때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낱낱이 밝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권익위 발표를 놓고 보면은 예. 이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뭐 이거는 종료한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넘겨서 조사하게 그렇죠. 수사하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 표 차이로 그냥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넘기는 걸로 종결을 또 했는데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였냐? 대통령 기록물이고 외국인이 줬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들여다볼 수 없는 거다. 네. 대통령 기록물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 해명대로라면 네. 대통령 기록물로 보지 않고 돌려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게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전에 했던 그러면 말이. 지금 이것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일반 사건이면 각하라고 하는데 일반 사건으로 보면
권익위에서 당연히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관련자 부르지도 않고 현장 조사도 안 나왔고 했죠. MBC, KBS 이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했죠. 현장 현장 조사 조사. 가서 다 들여다본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면 그 수준으로까지 가서 들여다봐야죠. 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이 기록한 거 아니다. 우리는 생각했다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그대로 다시 한번 일반 사건처럼 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일반 사건처럼 검찰이 탈탈 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걱정입니다.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일반 사건이면 각하될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소환을 하더라도 검찰이 불응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언까지 하잖아요. 예. 영부인이 저렇게 그 소환되면 예. 부적절한 선례에 남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적절한 선례는 예. 그 소환돼서 그 부적절한 선례가 남겨지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저딴 행동을 하고도 대놓고 누구도 여당에서 뭐라 못하고 대통령실은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스텝이 꼬이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게 부적절한 선례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처럼 예전에 뭐 대통령 부인들이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환이 그런 전례가 없는 거지.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분도 그렇게 또 했겠지. 그리고 그때는 이 부정청탁 금지법이란 법도 없었던 상태였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뭐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조사받는 것 자체가 뭐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무슨 뭐 특별한 공직이 있나요? 아니면 일반인인가요? 일반인이죠. 대통령의 부인일 뿐이죠. 배우자일 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예. 그동안 검찰이 야당 관련된 특히 이재명 대표 부부 관련해서도 맞아요. 소환 조사 계속 하고 있지 소환 않습니까? 조사, 소환 그것도 통보했죠. 경기도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디올백 예. 300만 원 넘는 예. 명품백을 받은 사건입니다. 예, 예. 그리고 받는 영상까지 있어요. 그럼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예. 결국 지금은 이 행정관선에서 끊으려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김건희 여사 손을 떠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특검해야 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 예. 이거 검찰에 제대로 못하겠구나. 결국 영향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까 박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반환하고 지시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 국고 횡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렇죠. 기록물을 반납하라고 했다. 그건 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 대통령 기록물법 제1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의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철규 국민의힘에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올해 네. 1월에. 아니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기속된 물건 반환하는 거 국고 횡령이어서 그 누구도 반환 못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것이다. 그러니까.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의 것을 막 반환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네. 이거는 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거는 김건희 여사는 절대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검찰 수사 소환 안 돼.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뭐 제일 급선무로 놓고 보니까 예. 그 뒤에 여러 가지 해명들이 다 꼬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지키자. 지켜야 맞아요.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텝이 꼬이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행정관이 뭐라고 하냐 김 여사가 반환을 지시했는데 깜빡했다. 네. 그게 지난 3일 검찰 조사했던 바람이고 이철규 의원은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 그 누구도 반환 못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근데 왜 이철규 의원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고요. 권익위 부위원장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설명이 오락가락. 네. 이게 황해도 이사는 이걸 보면서 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요즘 말로 예. 이러니까 개그 프로가 망했다 이런 개그가 말까지 망했다. 예, 나올 정도로 왜냐면 이 이상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예. 왜냐면 또 그 에코백 논란도 터졌잖아요. 그 22년 9월 13일 오후 3시에 예. 최재형 목사가 영상에 그것도 박제가 돼 있어요. 예. 그 에코백도 그 옆에 있는 종이 가방이랑 같이 해가지고 대통령실 직원이 그것도 이제 보고서를 또 넣어놨다고. 근데 누가 거기다 보고서를 넣고 하냐.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친환경을 위해서 저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조롱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방 갈 때도 들었죠. 순방. 그렇죠.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언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그 스텝 꼬였으니까 원만한 합의 좀 보고 와라 얘기하고 싶고요.
권익위 내부에서도 이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알선 수재 네, 그리고 맞아요. 대통령 이런 걸로 볼 수 있었죠. 없다 이런 네.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게 그냥 또 뭉개졌거든요. 이 내부의 이야기도 원래 언론이라면 만약 민주당 소식이었잖아요. 그럼 계속 그런 분들 소수 의견 계속 끄집어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소수 의견이라고 뭉개잖아요. 뭉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견도 계속 또 주의 알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잠깐 질문하기 전에 팔콘 1004님 29명이라고 그걸 굳이 이렇게 댓글로 쓰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오프닝 길어봉이라고. 오붓하니 좋아요. 박혜로님. 박혜로님 선긋봉이라고. 선을 긋고 있죠, 제가. 네, 실패했습니다. 예. 네. 민주화 놀자님 안녕하세요. 감사드리고요. 계속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 몇 명이죠? 40. 지금 4명인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아니요, 보세요. 41명. 이 사람이 진짜 보니까 네 명이- 황희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41명이거든요. 네,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남겨주시고, 세 자릿수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영광을 되찾. 옛 영광이 세 자릿수입니까? 전생인 것 여러분 같아요, 두 전생. 분과 함께하는 바람에 내 명예의 지금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덕분에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될 뻔했는데 두 자릿수에서 간 거 아닙니까? 무슨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조 기자님. 이게 매체, 이게 지금 다 민소희 때문이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를 내리려고 하는 어떤 수순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정우 기자. 그러니까 이 최지우 변호사, 김건희 여사 이제 변호인까지 등장해서 적극적으로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고 공지를 있죠?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진술 내용까지 행정한 네. 진술 내용까지 얘기를 하면서 풀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뭐 이 영부인이나 정치학 이런 얘기가 하는 거 보면은 예. 김건희 여사 소환은 절대 안 안 된다는 된다. 시그널을 계속 검찰에 계속 보내고 있는 보내고 겁니다. 있다. 그리고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아니 어떻게 영부인이 포털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이 얘기 이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예. 국민들이 이건 검찰은 못 믿겠구나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거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미래가 또 달려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검찰 수사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예. 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당장은 지금 그 권력에 뭐 휩쓸려가지고 권력 앞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럼 검찰이 정말 지금 검찰 개혁도 계속해서 하자고 하고 있는데 살아남지 못한다. 거기 뭐 수사를 앞으로 이제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저도 보세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하나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예. 그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저들이 그 권력의 흐름을 보면서 쉽게 갈아타기 하고 또 언플에 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분위기 탁 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씨를 친다.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 해서 우리가 절대 옹호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그래 해서도 안 되고 안 된다. 이번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야 네,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자. 예. 그래서 이제 권력 분산, 상호 견제가 원래 민주주의의 되게 중요한 가치, 그 원칙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구현할 수 있도록 이참에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중요한 시기에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했다 봅니다.